법륜 스님의 행복 중 화, 상대와는 무관한 내 안의 도화선. 감정 가운데서도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화를 내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화를 참지 못할까요?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관념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탱기는 겁니다. 화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 뿐이에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본래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니 상대가 잘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집이 세다, 독불 장군이다,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성질이 많이 올라오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이에요.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없고 내가 그르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다 옳다,
다 잘했다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고 남편이 술독에 빠져 사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름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뒤에는 그 이전부터 이어온 습관이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을 하느라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몰라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화를 내고 나니까 괜히 미안하고 아이가 안쓰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또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전날에 느낀 바가 있으니 가능하면 화를 꾹 참고 잘 타일러 보려고 애쓰겠지요. 이때 잔소리를 할까 말까 갈등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 하려니 답답하고 하려니 아이와 갈등을 일으킬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좋을까 고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는 다만 컴퓨터 게임을 할 뿐이고 노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보는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화를 참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나 참는 것이나 50보 100보예요. 둘 다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건 똑같고 단지 감정을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내가 세워둔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고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한마디만 하고 싶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간다. 만약 이렇게 애써 화를 사귄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냐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고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잘못한 것은 응징해야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흔히 이런 화는 개인적인 차원보다 더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끼어들기를 한 상대가 내게 화를 준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 걸까요? 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동산에 떠오르는 달을 보고 내가 슬퍼했다면 달이 나한테 슬픔을 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달을 보고 슬퍼한 걸까요? 내가 달을 보고 슬퍼한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이 누군가에게 슬픔과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이치를 이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면 내가 화를 낸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게 한 걸까요? 달에서 사람으로 질문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끼어들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화를 내는지 아닌지 살펴보면 대답은 분명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혼잣말로 화를 내다 마는 사람도 있고 욱하는 마음에 보복 운전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화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날 만한 절대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화가 일어날 요인이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별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대만 골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기준을 상대에게 내세우기보다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 자체를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